6070 늦깎이 인생 에세이. 이 글은 9명의 늦깎이 학생들의 이야기 중 일부 1이야기, 박동희님, 이복돌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삶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낭독하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하며 지금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박동희 인생 술래잡기. 박동희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내 나이 21살, 사촌 고모 따라 전라도 고창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고모네에서 계속 살긴 어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그 무렵 주인집 할머니 소개로 선을 봤습니다.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세가는 집안 할머니가 주신 양은솥 하나, 양은주발 수저 2벌, 집안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 깍두기가 전부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 1967년 2월에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2해가 지나고 바쁘게 살던 중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낳고 몸조리를 못해서 몸이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친정 엄마가 오셨습니다. 나를 보자 속 상하셨는지 아버지 오시라 하마 한 말씀 하시곤 앉지도 않고 그 길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나는 서운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두 손에 들고 온 약을 직접 다려주셨습니다. 먹는 것까지 지켜보시고는 이제 됐다. 앞으로 약 잘 챙겨 먹어라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몸은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셋째, 넷째도 태어났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일남 삼녀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줬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밤이 되면 큰딸과 둘째 딸이 이웃집 희숙이네로 자주 갔습니다. 조용히 뒤따라 가보니 모기장 밖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갠설에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을 쳐다보니 가엾고 미안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야속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큰맘 먹고 10달 할부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그해 우리 집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자그만하고 까만 강아지, 그래서 이름도 검둥이. 검둥이가 쑥쑥 자라 새끼 12마리를 낳습니다. 어찌나 기특한지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중국집 짬뽕을 얻어왔습니다. 머리에 이고 가져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 10마리를 또 낳습니다. 검둥이는 우리 집에 큰 복덩이였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덩달아 또 강아지 10마리를 낳았네 하며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보신 땅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개값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검둥이 덕분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데 88 올림픽이 야속했습니다. 남은 강아지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사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새끼 중 누렁이 한 마리만 남겨놓고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 돼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돼지 먹일 짬뽕을 가져오려고 자전거도 샀습니다. 짬뽕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고 덕분에 돼지를 잘 먹였습니다. 자전거가 있으니 할 일이 더 생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오가는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을 자전거 뒤에 앉혀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내 등에 바짝 붙여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좋았습니다. 처음 사온 돼지를 푸실하게 키워서 팔았습니다. 돈을 더 보태서 작은 돼지 2마리와 리어카도 샀습니다. 헌데 돼지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너 동네서는 산돼지를 버렸다네 라고 영감이 말했습니다. 키운 돼지를 모두 팔고 농협에서 돈도 좀 빌렸습니다. 목돈으로 이젠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새 식구가 된 소를 위해 작두로 썬 짚을 넣고 소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소가 참 잘 자라줬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키운 소를 팔았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작은 소 2마리를 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남들은 사료를 먹이는데 나는 사료 대신 짬뽕을 먹여 길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금 소를 사면 앞으로 돈을 벌 거라며 너도 나도 소를 사왔습니다. 우리도 농협에서 돈을 들여 3번째 소를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좀 싸고 말랐지만 예쁘게 생긴 소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소가 먹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주사약을 사다 동네 어르신이 놔주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가축병원에 가서 약을 사다 병에 담아 먹이고 그러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얼마 뒤에 소가 깨끗하게 잘 났습니다. 짬뽕을 열심히 갖다 소죽을 끓여 먹이는데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을까 소똥을 치우고 허리를 펴는데 천장에 튀어나온 못에 머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소정아, 내 머리 좀 봐줄래? 왜요? 소똥을 치우다 못에 찔렀어. 아이고 참 하며 서둘러 소정이 엄마가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소독약만 발랐는데 쉽게 낫습니다. 소값이 똥값이야. 산값도 못 받는데 끌고 와야지.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수입소가 많이 들어와서 소값이 뚝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아. 수입소 파동으로 솥값은 뚝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걱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동네 사람들이 소를 하나씩 팔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마리는 싸게 사서 더 받았고, 1마리는 살 때 120만원 줬는데 겨우 상값만 받고 팔았습니다. 오랜 시간 짬뽕을 따르던 일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40대가 되어 새롭게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노점상도 파출부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다 빌딩 청소부로 일을 다녔습니다. 개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울 때보다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집에서만 꿈쩍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처럼 몸이 따르지 않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건강도 되찾고 돌아보니 어느덧 70이 넘어 나만을 위해 지내는 시간이 편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내 모습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게, 공부하는 게 마냥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지내는 이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추억이 방울방울 매일매일 생깁니다. 개도 돼지도 소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처럼 박동희 인생 술래바퀴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이죠. 박동희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2020년 12월 3일 부천 춘우 성인문예학교. 부엉시장 옥인의 이 복돌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길자 언니 소개로 엄미동 부엉시장에서 전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이니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아들 이름 맨 끝자리를 따서 옥인의 전집은 부엉시장에 있는 야채집, 생선 가게 앞 고추방앗간이 가까운 이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를 순진했던 시절,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엉시장 통해서 전을 부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텔레비전 드라마 엄미동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생긴 박상원과 연기 잘하는 윤여정, 박수천이 나왔습니다. 김포 수포와 형제 수포의 경쟁, 각박했던 시절 시장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사는 엄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부엉시장 바로 옆 엄미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시장 사람들 이야기라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엄미동 사람들의 영속국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사람들과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아들 학교에 보내고 10시부터 장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채, 계란, 동태포, 고기 등 재료를 부엉시장의 이웃 가게에서 샀습니다. 재료 준비를 끝내고 오전 11시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전 냄새가 부엉시장 안에 가득해집니다. 시장 통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하면 재미가 납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좋아해 사가는 녹두전. 옥인의 인기 메뉴는 동그랑땡.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동태전. 젊은 손님이 즐겨 찾는 꼬지. 녹두전은 녹두를 물에 불린 후 고사리, 숙주를 삶아 찹쌀가루와 부침가루를 조금 넣어 콩기름으로 노릇노릇 부칩니다. 동그랑땡은 양파, 당근, 돼지고기, 두부, 부추, 마늘을 갈아서 양념에 치대서 반죽을 만듭니다. 왕자를 만들어 노릇노릇 부치면서 살짝 누릅니다. 동그랑땡 재료를 고추에 넣으면 고추전, 깻잎에 싸 넣으면 깻잎전입니다. 동태포전은 앞집 생선 가게에서 동태포를 사서 소코리에 넣어 동태가 녹으면 밀가루에 든 봉지에 동태포를 넣고 공기를 채워서 흔듭니다. 하나씩 끼내 달걀물을 넣고 노릇노릇 부칩니다. 꼬지는 햄, 맛살, 쪽파 3가지를 2번 껴 계란물을 씌워 붙이고 식으면 반을 자릅니다. 옥인의 전집 맛 비결은 5월 6월 직접 담근 매실액입니다. 매실액을 넣으면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더해 줍니다. 매실액은 이웃 가게에서 시랑거로 사서 깨끗이 씻고 꼭지를 따서 담급니다. 1991년 어느 날 고무장갑 낀 채로 양념을 갈다 고무장갑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도 딸려 들어갔습니다. 놀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끝 부분을 꿰맸습니다. 뒤늦게 화장품 가게 미경이 신랑이 잘라진 손가락 부분을 찾아왔지만 이미 수술한 후였습니다. 그 후로 굳은 날이면 시리고 아파서 손가락을 감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감쌀 때마다 손가락 끝부분 작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아픈데 더 큰 상처를 가진 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합니다. 왼손잡이라 오른손을 다쳤어도 전을 부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30년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오래 하시네요 하십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힘은 들어도 매실액은 항상 직접 담가 사용합니다. 봄, 가을은 결혼식이나
집들이나 집안 잔치가 많아 시장에 손님이 많습니다. 명절엔 제일 장사가 잘 되지만 고되어 명절이 끝나면 며칠 쉽니다. 여름에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장보는 오후 시간에 사람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찬 걱정하며 장을 보는 엄마들도 없고 쩍거렸던 사람 냄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만져보면서 식었네요. 어저께 거네요. 하면 속상합니다. 하지만 엄마 손을 잡고 왔던 꼬마가 결혼해서 자녀 손을 잡고 찾아오면 무척 기쁩니다. 30년 세월 동안 아들 키우고 저녁에는 남편 간병 생계를 잇는 힘든 시절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었던 옥인의 전집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소개로 시작한 일, 부엉시장 옥인의 전집을 하면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 땀 흘려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아들도 장성하고 이젠 전을 부치면서 내 힘으로 노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을 부치는 일이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건강히 다 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부엉시장에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날 쉽니다. 30년 한 달에 한 번만 쉬다 보니 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장 이웃들과 셋째 주 월요일 하루를 더해 이틀을 쉬면서 함께 놀러 갑니다. 아들 학교 학부형으로 만난 화장품 가게 미경이, 동갑내기라 더 친한 야채 가게 다정이, 나를 옥이라고 부르는 부엉시장 사람들, 더 건강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30년 세월을 뭐니 해도 가장 기쁜 일은 이웃이 된 시장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엉시장은 옥인의 집에서 부치는 전 냄새로 시장통이 고소해집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에 튀어 검붉은 점, 손등에 앉은 검붉은 점을 쳐다보면 고생의 흔적을 느낍니다. 소설 어미동 사람들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부엉시장 옥이입니다. 8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 어미동 사람들의 시장 사람들의 각박한 세상에 신호리 인심 좋은 어미동 시장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지금의 부엉시장 이야기가 새 드라마로 나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요. 넉넉한 이웃이 있는 부엉시장 옥인의 전집, 나의 일터가 좋습니다. 이 복돌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부천춘이 성이 문해 학교 2020년 12월 3일